시니어를 위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 바나나 1개부터 드시거나 요구르트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잠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그 음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할머님 한 분이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다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신 사례가 있어요. 또 다른 60대 할아버님은 요구르트로 아침을 시작하셨는데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진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로 알려드릴 올바른 아침 식사 순서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뭔가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배고파지거나 기운이 없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돌봐온 영양 전문가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아침 식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 좋은 의도로 건강한 음식을 드셨다는 점이에요. 잠깐 여기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위장은 약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위산의 농도가 가장 높아지고 위벽은 가장 예민한 상태가 되죠.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몸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져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서도 공복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정말 의외죠. 바나나는 칼륨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과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나나는 분명 건강한 과일이에요.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바나나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 함량이 높죠. 공복 상태에서 이런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에 바나나 1개를 먹으면 혈당이 평소보다 30에서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또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더 큰 허기를 느끼게 되고 어지럼증이나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할머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로 아침을 시작하셨는데 오전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생긴 문제였죠.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공복 상태에서 너무 많이 흡수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요구르트입니다. 이것도 정말 의외죠. 요구르트는 유산균도 들어있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때 요구르트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르트 속에 소중한 유산균들이 강한 위산 때문에 대부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산균의 효과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죠. 돈 주고 유산균을 샀는데 효과는 못 보는 셈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요구르트의 유산과 강한 위산이 만나면 위벽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속쓰림이나 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할아버님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드셨는데 계속 속이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위염 초기 단계라고 진단받으셨어요. 또한 요구르트에는 유당도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공복에 유당이 들어가면 더욱 소화가 어려워져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정말 의외죠. 토마토는 라이코펜도 풍부하고 비타민C도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토마토에는 구연산과 말산이라는 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산 성분들이 공복 상태에 예민한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위산이 더욱 많이 분비되면서 위산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또한 토마토의 탄닌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위산과 결합하면 위석이라는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위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할머님이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드시다가 계속 속이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해보니 위에 염증이 생겨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공복에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걸까요? 먼저 바나나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바나나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6도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하루에 1개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너무 잘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요구르트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위산의 농도가 낮아져서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갈 수 있어요. 요구르트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 적게 들어간 것을 고르시고 가능하면 그릭 요구르트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세요.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작은 컵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토마토는 다른 채소나 곡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산 성분이 중화되면서 부담이 줄어들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은 밤사이 농축된 위산을 희석시켜주고 위벽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보충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생강을 조금 우린 물이나 꿀을 조금 넣은 물을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부드러운 곡물로 위장을 달래주세요. 따뜻한 물을 마신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부드러운 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음이나 죽, 오트밀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위벽을 보호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급격한 변화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미음을 끓일 때는 쌀과 물의 비율을 1대10 정도로 하시고 충분히 끓여서 쌀알이 완전히 풀어지도록 하세요. 여기에 대추나 잣을 조금 넣으시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세 번째,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부드러운 곡물로 위장을 달랜 후에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찜이나 두부, 연한 생선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는 계란 2개에 우유나 육수를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찜통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쪄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거칠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단백질 섭취 후에는 다양한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은 것이 소화에 더 좋아요. 시금치나 깻잎, 당근, 양파 같은 채소들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채소를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시고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 따뜻한 물부터 시작해서 둘째, 부드러운 곡물, 셋째, 단백질, 넷째, 채소, 이 순서를 지키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각 단계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드세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시면 오전 내내 든든하고 속도 편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아침 식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거든요. 첫째, 찬 음식은 피하세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온에서 조금 데워서 드시거나 따뜻하게 조리한 것을 드세요. 둘째,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세요. 공복 상태에 예민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셋째,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튀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고기류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커피는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더 활발해져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만약 평소에 공복에 이런 음식들을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갑자기 바꾸지 마시고 천천히 바꿔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둘째, 변화를 주실 때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화불량이나 속 불편함이 있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셨다가 며칠 후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넷째, 가족이나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까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올바른 아침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해주시면 제가 응원 메시지로 답해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는 올바른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바로 내일 아침부터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들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계셔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면역력 높이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